(2026년 8월 4일) 이정훈입니다. 정부가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정원 2,874명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세상이 열리느냐? 행정안전부에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국수본은 경찰청 밑에 있어요. 그거와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깁니다. 경찰청 밑에 수사본부가 있고 경찰청과 동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두 개 기관을 행정안전부에 두는지. 이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느냐? 일본이 경찰 국가인데요. 일본을 모델로 개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 대일항쟁기 때 일본 순사 기억하십니까? 순사 온다 그러면 우는 애도 뚝 그쳤죠. 그때는 검사 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판사는 얘기가 좀 있지만은 검사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 시절, 네, 순사 무소 경찰 독재 국가로 한국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법시험부터 가지고 검사가 되면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사시에 붙은 친구들은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교육을 받죠. 그때 일반 공무원 따지면 5급 대우를 받습니다. 5급. 같은 고시, 사시는 고시가 아닙니다. 행시나 외무고시를 붙으면 그 친구들은 연수원 끝나고 나면 5급입니다. 5급. 사무관 몇 년, 한 10년 하다가 그 다음에 4급이 되고 3급, 2급, 1급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차관은 별도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사들은요, 판사와 더불어 굉장히 직급을 높게 해줘갖고 연수원에 있을 때 5급 한 걸로 하고 그게 끝나면은 검사나 판사로 인관이 되죠. 그러면 4급 대우를 받습니다. 15대. 15 짧게 합니다. 뭐 1년도 안 할 겁니다. 1년 정도 하나?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검사가 되면 3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 평검사가 3급이고, 그 다음에 부장검사가 2급. 2급이면 굉장히 세죠. 이사관이죠. 그 다음에 차장검사, 지검에 가면 차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은 1급 관리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검장이 되면은 차관 대우를 받죠. 지검장, 그 다음에 위가 고검장, 검찰총장은 사실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 그 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으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는 굉장히 많은 차관급이 있었다. 이와 비슷한 게 군이었어요. 군에서는 포스터가 우리나라의 육해공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지작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래서 6명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거의 장관 대우를 받고요. 3스타가 차관 대우를 받죠. 그래서 3스타는 또 군단 따지고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한 30-40명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국방부하고 이 법무부가 고위 자리가 굉장히 많은 자리였는데 어쨌든 이러한 검찰이 이제 큰 변화를 겪습니다. 중수청으로 이제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이 지원해서 가면 10년 미만의 검사들은 4급 공무원이 됩니다. 검사 자격은 상실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부장급들은 3급, 그 다음에 그 위에 차장급들은 2급, 지검장급들은 1급,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 다른 데에서는 고시 붙어가지고 10년쯤은 5급으로 있는데 그래도 한 급수는 빨리 갑니다. 옛날엔 2급수 빨리 갔는데. 네. 그렇게 해서 중수청으로 와라. 근데 니들은 검사가 아니고 공무원이다. 사법경찰관이다. 이렇게 되죠. 경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리라 그러죠. 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관. 5급부터는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 이사관, 관리관. 그래서 관이고 그 밑에는 주사, 주사보, 서기보. 이 사람들은 낮은 벼슬 리, 그래서 관리 리, 사법경찰 리라고 하죠. 아까 5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사법경찰관이 됩니다. 4급 상당.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거기 가게 되면은 검사 자격도 없고 옛날보다도 한 급발 떨어지는 대우를 받는데 가겠느냐?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몇 명이나 갈까? 안 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냥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겠죠. 2874명 정원인데 수사관을 2567명, 거의 90%로 합니다. 근데 여기 수사관들이 경찰도 있는 건데, 경찰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검찰에서 가게 되면은 아까 그런 대우를 받는다. 자, 그러면은 나 안 가. 이제 공소청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죠. 그럼 거기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존에 자기 자리는 유지해요. 직급, 자기 받던 거.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청에는 검찰총장, 고검장급, 지검장급, 차장급, 부장급, 평검사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없어지고 검찰총장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검장이던 사람은 고검 비슷한 건 생겨요. 고등공소청이 생깁니다. 서울 이런데 서울 부산도 생기는데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왜 줄어드느냐?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그동안 중앙수사부, 특수부, 대검엔 중수부, 뭐 지검엔 특수부 이름 많이 바꿨지. 반부패 수사부 바꿨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강력부 또 공안부 해서 공안, 특수, 강력 이런 친구들은 수사 검사였죠 사실상.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수사 파트가. 그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확 줄어들면은 기존의 형사부는 거의 기소만 했으니까 형사부만 남고 뭐 조사부 정도 남고 조사부야 뭐 중요한 거. 그다음에 총무부는 총무비니까. 그러면은 검찰 공소청 조직이 확 줄어드니까 부장 자리도 줄어들고 지검 역할을 하던 지방공소청, 뭐 고등검소청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안 넘어가면 그중에 어떤 친구는 지방공소청, 그다음에 고등공소청장이 되면은 다행인데 아닌 사람들은 고등검사장급 평검사가 되는 거고 지검장급 평검사, 부장급 평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초토화 되는 거죠. 물론 봉급이야 있겠지만은 직책이 없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확 줄어들 겁니다. 검사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중수청 넘어가면은 직급이 한 등급 떨어져서 검사도 아닌 다시 변호사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호사. 옛날부터 경찰주의자들이 많이 요구했던 게 제가 같이 그들하고 노무현 정권 때 많이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게 김영삼 정권 지나서 뭐 노무현 그때 좀 많이 했으니까 아니 변호사 시험 붙은 친구들이 다 검사만 가려고 판사만 가려고 하지 말고 경찰에도 와라. 와서 같이 니네 전문 지식 갖고 수사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직급을 딱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붙고 나서 경찰에 가면은 경정을 달아줍니다. 경정이면은 경위가 있고 파출소장의 경위, 그 위에 이제 경감, 경정, 총경인데 총경은 경찰서장이죠. 그 밑에 직급을 달아주는데 사실은 총경이 4급이죠. 그래서 경찰에 그래서 잘 안 갔습니다. 간 친구들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검찰의 기능을 확 줄이는 겁니다. 공소청으로 이름 바꿔서 보안수사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인권이 침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이 센 나라를 잡으라 그러면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미국이 경찰이 셉니다. FBI를 연방경찰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찰이 굉장히 셉니다. 일본이 경찰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찰은 공안이라고 하는데 공안이 굉장히 셉니다. 검찰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경찰이 셌던 나라예요. 경찰이 셌는데 이게 언제부터 검찰이 세지는가 하면은 60 때, 즉 지금 헌법 만들면서부터 검찰이 세졌습니다. 그전에는 경찰이 셌죠. 이 경찰이 왜 셌는가 하면 원래 경찰입니다. 원래 검찰은 별거 아니에요. 경찰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옛날 포도청이란 게 있지 뭐 경찰이란 게 군하고 경찰을 구별 못하는 포도청 뭐 포졸, 나졸 그런 개념으로 있었죠. 있다가 외정 때 이제 경찰이란 제도를 만들면서 그때는 우리는 이제 식민지 개념이니까 일본식 그런 제도가 안 오고 일단은 경찰부터 왔습니다. 그때 경찰이 가졌던 권한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즉결 처분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소한 범죄, 경범죄 하면요.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이 사람 죄 이렇게 주시하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게 즉결 재판입니다. 즉결 심판. 그래서 검사가 중간에 안 껴요. 그거 끼지 않아도
될 문제로 경미한 거, 경범죄. 그래서 바로 재판해 주는 건데, 그와 비슷한 게 즉결 처분은요, 경찰이 판사한테도 안 가. 자기가 죽여 그러면 죽이고 징역 하면 징역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대일 항쟁기 때, 즉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한 20년 동안 조선에 있는 일본 경찰이 즉결 처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국가입니다. 헌병도 무서웠지만 헌병의 무단 정치를 끝내고 문화 정치 갔을 때도 이 경찰이 즉결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라 알아 이렇게 하면 그냥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들도 순사 온다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사가 무서운 시절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검사 식민지지만 검사들이 생기면서 야 니들 그 인권 탄압한다 아닌다 하면서 조금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경찰은 여전히 셌죠. 경찰이 여전히 셌죠. 그래서 검사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거 이 틀을 못 깹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박정희 정부 때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검사들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냥 경찰이 수사해서 넘겨주는 거, 중앙정보부가 간첩사건 수사 넘겨주면 그거대로 거의 기소하는 존재였습니다. 기소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검찰이 물론 법률적 검토는 하지만 그렇게 세지 않았고, 근데 이게 지금 헌법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엘리트들이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많이 주면서 중수부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검사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서 검찰권이 세졌죠. 그래서 이제 검사로서 안기부, 중앙정보부 갔던 친구들이 막 거기서 뭐 차장도 되고 정영근 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이 거기 가서 안기부장도 하고 서동건 씨니 뭐니 많이 갔죠.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의 천국시대가 열린 게 지금 이재명도 몸담고 있는 육공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겼는가 하면은 인권은 좀 보호가 됐고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많아졌어요. 부정부패 옛날은 경찰은 그거 못 잡죠. 오히려 결탁이 됐었죠. 많이 잡으면서 거물들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시끄러워지다가 또 그것이 조금 삐딱하게 되면 거물들은 다 힘이 있고 정치에 붙어 있으니까 정치 재판이 돼서 시끄러웠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줄이고 해방부터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도 다시 독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찰이 세지면 독재하기 쉽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검찰은 법무부 밑에 있지만 법무부 밑에 별도로 검찰청을 둬서 법무부가 수사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즉 행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행정안전부 옛날 내무부에 경찰이 있는데 그 밑에 중수청이나 또는 국수본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제가 경찰이 세다 그랬죠. 셉니다. FBI 세고 주경찰, 카운티 경찰 세고 일본은 도도부형 경찰 다 독립돼 있고 지방경찰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도쿄도 경시청이 유명하고 그건 도쿄를 관리하는 가장 큰 중요한 도시니까 유명한데 나머지 40몇 개 도도부에는 다 독립경찰이 있어요. 미국 경찰은 다 연방경찰, FBI 제하고는 다 지역자치경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 경찰청 밑에 경찰청을 지역경찰을 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고요. 또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을 통제를 해서 수사를 할 수, 미국의 FBI 비슷한 건데 FBI보다 훨씬 셉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중수청이 생겨서 국수본보다 더 센 수사는 중수청이 하는데 국수본이 할 거냐 중수청이 할 거냐 경합이 되면 무조건 중수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경찰로 전국을 통제를 하는데 FBI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경찰이 있고 검찰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고 총기도 소지하고 하니까 거친 경찰들 폴리스 하면 무섭습니다. 캡 이렇게 교통 통제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걔네들 뭐라 그러나 오피서에 대해서는 그냥 총 쏩니다. 걔네들. 일본 경찰 굉장히 셉니다. 그들이 이제 옛날 순사를 일본 사람들은 오마와리상 마와리가 이렇게 순찰 도는 거잖아요. 오마와리상 그래서 경찰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경찰이 수사도 하고 검찰은 그냥 거의 기소만 하고 동경지검 특수부가 스스로 수사하는 거 외에는 일본 검찰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일본은 그게 지방자치제 때문에 경찰이 다 쪼개져 있고 그래서 도도부현마다 따로 공안위원회가 있고 공안위원회가 검찰이 독재하지 못하도록 다 통제를 합니다.
일본이 그 제국주의 시절 때 걔네들 그때 굉장히 지금 우리처럼 정권 교체하는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우리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자기 사람으로 바꾸면 경찰청장 교체합니다. 그러면 경찰 조직이 바뀌어갖고 막 난리를 쳐요. 물론 도도부연 지방마다 또 선거하니까 거기는 또 다르고 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또 정권 바뀌면 또 고치하고 해서 독재가 이러면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걸 일본은 52년 새 정부 만든 앞부터 그걸 계속 조정해오면서 지금 안정기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혼란기로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미국처럼 지방자치 경찰도 아닌 상태에서 행정안전부 밑에 독재하기 좋은 행정안전부 밑에 두 개의 수사기관을 굉장히 두면서 경찰을 둡니다. 아니 경찰이 하는 일 중에서 경찰이 굉장히 포괄적인 조직이에요. 정보도 하죠. 교통도 하죠. 외사도 하죠. 수사가 핵심이 아닙니다. 수사는 경찰 하는 일에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조직을 이렇게 확 키우면은요 독재하기 정말 좋습니다. 계엄으로서 국민 통제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경찰로 통제하는 게 늘 상시 청찬 조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범인 잡는다는 이유로. 범인은 뭐든지 잡을 수 있어요. 저처럼 이재명 정권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무슨 죄로 수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직결 처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직결 처분은요, 옛날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재판해가지고, 죽여라 그러면, 죽여! 이게 인민재판이잖아요. 판사 없고 법 적용하지 않고, 그냥 군중들이 떠들면은 직결 처분하잖아요. 그래서 총을 쏴주는 거. 그게 공산주의들 하던 건데, 이것이 외정 때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썼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우리나라도 이어져서 이승만 때 박정희 때까지 경찰이 셌습니다. 직결처분권은 일제가 한 30 몇 년도쯤에 중단시켰지만은 이 직결처분권이 이제 군대로 와가지고 평시에는 아닌데 전쟁 때 적과 뭐 하거나 하게 되면 직결처분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못하게 돼 있는데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에요. 어디 가서 뭘 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병사들이 가서 겁먹고 뒤로 후퇴해야 하잖아요. 그럼 무너지죠. 그럴 때 뒤에 헌병이 요새 군사경찰이 쫙 쏘았고 야 너희 물러나면 안 돼 합니다. 물러나면 쏴 죽여 그러는데 진짜로 빠져나오면 쏴 죽입니다. 6.25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으니까 끝까지 싸워서 막는 거죠. 군이란 게 그런 줄. 직결처분권이 없다고 하지만 전시에는 있었고요. 이 차단작전 할 때는 반드시 씁니다. 그만큼 군이란 건 상명하복할 만큼 독재를 하는 곳인데 독재가 인정돼 그래서 싸워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조직인데 그러한 군은 지금 계속 약화시키면서 이북하고 싸우는 조직은 계속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조직은 우리가 지방자치 경찰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수사기구를 2개나 만들고 검찰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검찰이었어요. 근데 그걸 극도로 약화시켜서 경찰은 행정안전부의 즉 정권 잡은 자들의 말을 듣거든요.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를 위협받는 세상으로 갑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더니만은 이제 중수청 정원 발표하고 또 종부세 안 등을 발표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세상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부자들 세금 많이 내면 좋을 것 같죠? 이제 경제는 절단 날 겁니다. 여러분도 요즘 집값이 올라서 금방 그 대상에 들어가고 나면 입이 대빨 나올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이재명 5개 재판 10몇 개 기소돼 있잖아요. 그 수사나 제대로 해야지. 근데 그거 수사는 안 해. 즉 자기의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중수청 강화시키고 검찰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장이 얘기했지만 이재명 연임 공소 취소 2가지를 염두에 두고 독재를 하는 거다. 그리고 국민 지지를 이제 제가 몇 차례 독재랑은 어떻게 하느냐. 돈 있는 놈 뺏어갖고 없는 사람 한 놈 뺏어갖고 4명 나눠주면 4명이 좋아하니까 표를 얻죠. 그렇게 해서 종부세 집에 대는 세금은 잔뜩 때려서 이렇게 되면 경제가 죽죠. 근데 국민들은 처음에 좋아할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경제도 죽고 가난하게 해서 독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붕괴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본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닌 중국 공산당식 공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를 이재명이 하고 있다.
즉결 처분권까지 가진 경찰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